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시인 손수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책은 탐 마이어스 선생님 글, 한송옥 선생님 그림, 김서정 선생님이 옮기신 시인과 여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늦여름 버찌보다 더 달콤한 신라, 캐시 세스와 닉에게 탐 마이어스. 나의 힘이 되신 그분과 그리운 어머니께 감사하며 한송옥. 이 책을 읽기 전에 바쇼는 일본의 위대한 시인입니다. 1600년대에 살면서 아주 아름다운 하이쿠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이쿠는 대개 17음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시에서 시인이 보고 느꼈던 것을 마치 우리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바쇼의 두 번째 시, 연못에 뛰어드는 개구리에 대한 시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아마 이 시는 하이쿠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쇼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쇼는 위대한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일본의 바쇼라는 위대한 시인이 후쿠가와 산속에서 신선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먹고 자기 잘 만큼 자고 자기 사는 대로 살면서 자기 시를 썼습니다. 바쇼의 오두막에서는 그리 멀지 않는 강가에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늦여름의 벚지는 얼마나 달콤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더운 8월의 어느 날 바쇼는 벚지 생각으로 입맛을 다시며 강을 따라 올라오는데 여우 한 마리가 벚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벚지를 얼마나 먹었는지 하얀 주둥이는 빨갛게 벚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봐 여우 친구, 벚지를 그냥 둬, 저리 가! 바쇼가 소리 질렀습니다. 여우는 발을 멈추더니 바쇼를 쳐다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시인 하나가 이 근처에 산다고 하더니 자네가 바로 그 시인이로군. 바쇼는 으쓱해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벚지를 혼자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여우가 도도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여우들은 자네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시인이지. 사실 훌륭한 시 몇 편은 우리가 인간들이 잠들었을 때 귓가에 속삭여준 덕분에 나온 거야. 우리 여우들끼리 즐기다 남은 것을 인간들한테 준 거라고. 그런데 자네들은 그런 시를 대단하게 여기더군. 어쨌든 난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벚지를 먹을 거야. 그러면서 여우는 등을 돌렸습니다. 여우들이 그렇게 훌륭한 시인이라니 몰랐는걸 바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불렀습니다. 잠깐 기다려. 여우가 돌아보았습니다. 난 보통 시인이 아니야. 바쇼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우는 쭈그려 앉더니 재밌다는 얼굴로 바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위대한 시인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다르지. 좋아. 위대한 시인 양반. 그건 내년 봄에 다시 얘기하세. 그런 뒤 여우는 코를 높이 쳐들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겨우내 바쇼는 자기 먹을 것을 먹고 자기 잘 만큼 자고 자기 사는 대로 살면서 자기 시를 썼습니다. 얇은 요 위에 웅크리고 앉아 주위를 쫓으려고 애쓰며 늦여름의 벚지 생각에 입맛을 다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 봄, 강가의 벚나무에 하얀 벚꽃이 눈부시게 활짝 피었을 때 바쇼는 여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잘 있었나요, 친구? 바쇼가 인사했습니다. 아, 위대한 시인이로시군. 안녕하신가? 여우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쭉 자네 생각을 했지.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네.
나는 이 산에 사는 여우들의 우두머리야. 우린 자네가 이 벚나무의 벚지를 다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네. 다만 우리에게 멋진 시 한 수를 써 주어야 해. 기회는 3번 주겠네. 시 한 수면 돼. 대단할 필요도 없고 그저 괜찮은 시로 말이야. 바쇼는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은 시 한 수라니. 그거야 시군죽 먹기지. 5월 보름날 여기서 만나지. 이렇게 말을 하고 여우는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 내내 바쇼는 옛 시를 읽고 새 시를 쓰면서 여우가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달이 둥글게 차오른 밤, 바쇼는 벚나무로 갔습니다. 여우는 벌써 와서 말없이 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쇼는 여우에게 인사를 한 뒤 달빛 아래서 시를 읊었습니다. 자두향 풍겨 산길 위로 일순간 솟는 아침해. 한동안 졸졸거리는 물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우가 일어섰습니다. 이보게 친구, 여우는 딱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시인이라고 하긴 아직 한참 멀었네. 4달 보름에 만나지. 그동안 좀 더 괜찮은 시를 쓴다면 말이야. 여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바쇼는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멀었다고? 이렇게 훌륭한 시도 저 여우에겐 신통하지 않다는 거야? 바쇼는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목에는 무언가 걸려있는 듯 했고 휘영청 밝은 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쇼는 곧 기운을 차리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난 위대한 시인이라고. 바쇼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시를 썼습니다. 쓰고 고치고 낱말을 바꾸고 더하고 빼고 읽어보고 들여다보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달이 다시 둥글게 차오른 날밤, 바쇼는 여우가 기다리는 벚나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뒤 눈을 감고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든다, 물소리 퐁당. 그러나 바쇼가 눈을 떴을 때 여우는 벌써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낫군. 여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새끼 여둘도 할 수 있어. 이제 남은 기회는 딱 한 번뿐이네. 그 뒤 한 달 동안 바쇼는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시를 썼습니다. 수많은 시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을 때까지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쓴 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바쇼는 어떤 시를 가져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 달은 벌써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바쇼는 시 한 편 들지 않고 그냥 오두막을 나와 벚나무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가는 동안 좋은 시를 지을 수 있을 거야. 바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마음먹은 대로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빈손으로 여우 앞에 서서 얼마나 쩔쩔매게 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우는 어느 때처럼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불구슬의 한 털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우가 따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바쇼는 정신없이 생각했습니다. 여우를 쳐다보고 커다랗고 하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마치 물이 흐르듯 시 한 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려줄 만은 하겠지? 바쇼는 생각했습니다. 여름달 위로 여우 꼬리 끝처럼 흰 산봉우리. 여우가 헉 숨을 들이쉬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시를 쓰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이 버지는 영원히 선생님 것입니다. 제발 그 시를 한 번만 더 읊어주세요. 바쇼는 어리둥절한 나머지
어지러울 정도였지만 시를 한 번 더 읊었습니다. 여우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잘 익은 벚지를 맛보듯 낱말 하나하나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눈을 뜨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족에게 가보아야겠습니다. 모두들 이 시를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이보게 잠깐만, 바쇼가 말했습니다. 왜 지난번 시들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가? 이 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어요? 여우는 철벅철벅 강을 건너며 소리쳤습니다. 이 시에는 여우가 들어있잖아요. 그때부터 바쇼는 좋은 시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호구가와 여우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시인이 아니라는 것도. 어쨌든 늦여름의 벚지는 여우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일본의 위대한 하이쿠 시인 바쇼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